안녕하세요. GBC 테헤란의 진대성 소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G페어 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글로벌 인사이트다 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란 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요즘에는 아예 관심도 없기도 하신데 이란 시장 어떤가 그런 걸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란 하면은 무조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경제 제재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로 불가능한가? 그리고 현재 이란 비즈니스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미국 대선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그뭐 마지막에는 전망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란 경제 제재, 이란 경제 제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경제 제재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경제 제재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흔히들 하시는 생각이 이번에 경제 제재가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 제재라는 거는 뭐 사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란은 늘 경제 제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맘 호메이 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 제재가 있었고 그게 경제 제재의 그 수준이 이제 계속 강화되는 형태로 이제 경제 제재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제 제재가 있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안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제 제재가 어중간하게 있을 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있다는 거는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게 오히려 경쟁을 줄여줬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되게 큰 뭐 이렇게 실적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JCPOA 탈퇴를 하면서 많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많이 포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8천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면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뭘 사용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니까 어떻게든 뭐 물자를 구하고 안에서 제조를 하든 원재료를 구하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든 뭐 안 먹고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IMF가 닥쳤을 때 뭐 환율이 막 뛰고 막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뭐 동네에서 가게도 문 열고 장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비싸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비싸게 사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제재는 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렵지만. 예, 요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제재, 이러면은 그냥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경제 제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제 제재가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강도 높은 제재가 오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번 제가 이 계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무기와 관련된 원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의약품이라든가 식량 아니면 전혀 일반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재 물품이 아니거든요. 제재 물품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제재라고 하기에 뭐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제재 물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란에서 뭔가 페이먼트나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달러 쓰지 마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되는 건데 여기서는 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피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 조금 모호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여기 이게 좁지만 길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예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를 얻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셨지만 오히려 남아 계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오히려가 아니죠. 이런 진짜 오히려인 기업들은 남들이 나가다 보니까 새롭게 진출을 하신 기업들도 있고요. 뭐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이란에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기 힘들었던 나라인데 뭐 워낙 다른 나라들이 다 나가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뭐 많이 이렇게 이란에 들어와서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시 들어온 기업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란의 기존에 장사를 안 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란 비즈니스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생각조차 안 했던 게 크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란 걸 타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친구가 타니까 오토바이가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지 이게 뭐 버스를 이제 앞에서 버스를 서 있는데 버스 앞에 막 신호등이 걸리면 앞에 뭐 오토바이가 다섯 여섯 대씩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죠. 오토바이는 원래 많았는데 내가 오토바이라는 걸 머리에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오토바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란 비즈니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예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냥 아무도 비즈니스 안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란 사실 이렇게 어렵지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더라 라고 이해를 하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심심치 않게 저기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란 비즈니스 어렵지만 가능하다더라 이걸 머릿속에 이제 딱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저기 좀 살펴보시면 의외로 되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현재 상황. 이란 현재 상황은 두말할 여지가 없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게 제재 때문에 많이 어려가지고 환율도 폭등하고 물가 올라가고 수요 막 줄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말이 안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힘들 텐데 새로 치고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 맞습니다. 근데 저기 예전에 뭐 정주영 그 회장님께서 그러면 자네 해보기는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제재도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수요는 8천만이다 보니까 아무리 줄어봐야 줄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너무 줄었어요. 공급이 너무 줄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확 줄어가지고 비즈니스가 오히려 더 되는 상황이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게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저희 그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저 GBSA 본사에 연락해서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란이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겁니다. 이란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뭐 중앙은행이 뭐 외환 할당을 하고 뭐 니마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 시켜서 뭐 이렇게 뭐 바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러를 쓰면 제재입니다. 뭐 이란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느낌에 이란을 잘 모르니까 너무 야만적인 나라라고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란도 사람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통화들 뭐 디르함이라든가 아니면 유로라든가 뭐 요즘에 오만 것도 좀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제가 될 수 있게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국의 지뢰 그냥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은 이제 아셨죠? 이란 비즈니스 가능하다. 그리고 수요도 줄었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기회가 좀 더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결제,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현실이다. 이란 비즈니스는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일례로 보면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러한 거래를 하시다가 좀 이렇게 뭐 미국에 뭐 이렇게 법인도 있으시고 한 분들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상황인데 어려워진 분들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했더니 그래서 아예 포기할 뻔하다가 다시 지속을 했더니 오히려 기존보다 실적이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1.5배까지 수요가 줄었는데도 실적이 1.5배까지 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란이라고 어렵지만 경쟁이 확 줄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 또 다른 사례는 뭐 갑자기 이란 바이어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한국 기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대기업들 여기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 것들은 대기업들은 다 빠졌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실 중소 중견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빠졌는데 대기업들이 사실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 상사 같은 경우도 사실 큰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부분은 사실 저희 중소기업 한 개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고 요 물품은 크지 않은 건데 대기업이 확 이제 다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거와 똑같은 아이템을 찾는 그 이란 바이어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랑 동일한 제품을 갖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새롭게 이란에 진출해가지고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과 유사한 특히 뭐 케미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LG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냥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LG화학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케미컬이랑 비슷한 케미컬들이 있는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 케미컬이 있고요. 뭐 그냥 원료들 뭐 아크릴 에멀전 이런 케미컬들이 있는데 뭐 페인트 회사에 쓰는 원료라든가 사실 이런 중견 기업에서 하는 그런 케미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국 중견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이제 하청으로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란에 진출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즈니스를 차지해가지고 새롭게 실적을 내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의 현실이다. 그래서 본인 회사의 제품이
뭔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다. 품질이 비슷한데 네임밸류가 없어서 그렇다. 여기 보통 보면은 그 케미컬 쪽에서 보면은 보통 henkel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글로벌 뭐 바스프라든가 하는 회사들이 우리 현지에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뭐 그 개발해가지고 대체한 그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오히려 기회가 돼요.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체해서 한국에서 만약에 글로벌 경쟁사들을 다우 코닝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한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현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란은 가능하고 기회가 된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제 견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제재라는 거는 뭐 미국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의 공조가 있어야지만 제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든 상태고요. 뭐 중국은 그냥 무조건 하고 있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갈 수 있는 건 지금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네가 미국에 회사가 있다면 네가 이란이랑 거래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테야.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세컨더리 제재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무서운 거지. 사실 달러를 쓰지 않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재 물품이 아닌 경우에 미국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미국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이란 외에 시장이 워낙 많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시장을 포기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는 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만약에 좀 기회를 잡게 되면은 회사가 그냥 엄청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기업이랑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대기업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뭐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뭐 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물품이 뭐 제재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3국 통화로 해서 제3국에서 만약에 뭐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거길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란 수출이 아니거든요. 뭐 두바이로 수출이 된 거고 터키로 수출이 된 거고 독일로 수출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란 바이어들이랑 거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래를 협의를 하는 것만 이란과 거래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제 무역은 뭐 전혀 이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럽도 그거를 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고요. 자기들도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터키에 나와 있는데 나오기 직전에 이제 제가 영국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보통 이제 이란이 제재가 걸리기 전에 제일 먼저 빠져나간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회사가 다시 지사를 오픈을 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력이 아주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도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요. 들어올 때도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영국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이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는 재선을 목적인 거지 재선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란이랑 관계를 개선을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뭐, 뭐 다른 뭐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든 뭐 그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재선이 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의 화해 무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제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와칭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분위기는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건 점점 나아질 거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풀리고 하는 게 되면 저는 한 2년이면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디테일한 얘기는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궁금한 거, 진짜 질문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메일 그리고 GBC 테헤란 어, 저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나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 오늘 이렇게 짧지만 제가 지금 벌써 그래도 한 2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거 얘기를 못 드린 건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일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얘기는 따로 따로 얘기를 하고 진짜로 원래 일한 거래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 또 특히 좀 예전에 일한 거래를 이미 했었는데 제재 때문에 막혔다. 근데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일안에 장사를 했다가 끊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